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15장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수업 영상에서는요, 산과 염기 중에서 이제 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산의 그 세기를 설명하는 척도인 산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산성도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표현한 게 바로 pH입니다. pH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pH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화학 평형을 적용해서 우리가 pH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강산과 약산의 pH를 배우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영상은 강염기와 약염기의 pH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충분히 그 약산의 pH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배우는 강염기, 약염기의 pH 계산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이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pH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pH는요, 용액 속의 산화해서 온도를 표현하는 척도로서 그러니까 산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그 용어가 바로 pH입니다. 그리고 이 pH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식으로, 로그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H 플러스는 그 용액 안에, 그러니까 산성 용액이겠죠. 뭐 산성 용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염기성 용액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염기성 용액도 pH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용액 안에 존재하는 H 플러스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농도입니다. 그 몰농도를 로그로 취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pH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pH는요, H 플러스의 농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 플러스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용액의 상성도는 당연히 올라갈 건데 수치화된 pH 값은 이제 감소된 값을 보여줍니다. pH와 이제 짝꿍으로 만들어진 그 염기 성도를 표현하는 방법 POH라고 그 개념이 있는데요. POH는요 아주 쉬워요. OH-의 이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 몰농도를 로그 취해주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 개념을 또 활용하게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평형상수에다가 K는 여기서 대문자 K는 평형상수예요.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PK라고 용어를 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뭐 뒤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 산해리상수를 이러한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로 정의할 수 있고 이때 pKa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 중에 물의 자체 이온화를 통한 자동 이온화를 통한 그 이온곱상수, 평형상수죠. 결국엔 KW도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인 KW 값이 H 플러스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죠? 자, 이 식에다가 간단한 그 수학적 정리를 해보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부를 붙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 안에서 마이너스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부까지 붙인 그 수식을 보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뭔가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꺽쇠 괄호를 넣는 걸 빼먹었네요. 자, 몰농도를 표시하는 이 꺽쇠 괄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는 pH고 얘는 POH입니다. 그리고 얘는 pKW로 정의할 수 있죠. 따라서 pKW는 pH와 pOH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참고로 pKW가 뭐예요? 우리는 물의 이온 곱상수는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항상 같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웠어요. 자, 따라서 pKW는 뭘까요?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얘를 계산하면 14가 나옵니다. 14.00까지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pKW가 14.0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pH와 pOH의 합은 뭐예요? 14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pH를 알면 pOH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pOH를 알면 pH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pH를 알려면 H+의 평형 상태에서 농도를 알아야 되고 pOH를 알려면 OH-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개념, 이 첫 번째 영상 슬라이드에서 지금 배웠던 이 개념들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가면서 잠깐 5분이면 됩니다. 적어가면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pH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pH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주 심플한 상황이에요. H+의 몰농도가 1.0 곱하기 10의 구승몰이다. 이때 pH를 계산해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유효 숫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유효 숫자는 일반학 챕터 1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유효 숫자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유효 숫자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면요, 그 챕터 1장의 3번 영상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가 유효 숫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로그를 취할 때 유효 숫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이제 미리 알고 갈게요. 일단은 유효 숫자 처리 방법은 로그 값에서 유효 숫자 처리는 원래 주어진 숫자의 전체 유효 숫자의 개수와 전체 유효 숫자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값으로 얻어진 숫자에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갖게 하면 된다.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갖게 하면 된다. 핵심은 뭐냐면요, 전체 유효 숫자의 개수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갖게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 구승 몰농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있습니다. 이때 유효 숫자는 어떻게 되죠? 바로 1과 0. 전체 유효 숫자가 2개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러면 9가 나옵니다. 일단은 9가 나오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9를 적을 건지 9.0을 적을 건지 9.00을 적을 건지,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인 거죠. 유효 숫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여기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 주어져 있었던 원래 그 측정값이죠. H+의 측정값이 1과 0으로 되어 있는 총 유효 숫자가 대수 2개인데 이 2개를 소수점 뒤에 만들어 놓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앞에 9는요 놔두고 뒤에 소수점 자리, 소수점 찍고 00, 뒤에 소수점 뒤에 몇 개 들어왔어요? 숫자가 2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같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로그 상태, 로그를 취할 때의 유효 숫자 적용 방법입니다. 결론은 9.00 자체는 유효 숫자가 몇 개예요? 총 3개입니다. 9, 0, 0.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효 숫자, 총 유효 숫자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이 소수점 뒤에 그 자릿수를 2자릿수까지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2자릿수는 어디서 온 거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숫자의 총 유효 숫자에서 온 거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pH 계산해 봅시다. 아주 쉬워요. 지금 강산의 pH입니다. 강산의 pH 계산은 제가 난이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잘못 쓴 거 아닙니다. 0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암산도 가능해요. 숫자가 간단하면. 자, 0.10 몰농도의 HCl의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자, HCl은 강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HCl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H+와 Cl-로 거의 100% 해리가 돼요. 따라서 HCl이 초기 농도가 0.10 몰농도인데 얘는 사실 100% 해리 돼서 H+가 0.10 몰농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Cl-도 0.10 몰농도가 되겠죠. 자, 따라서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H+의 농도는, 최종 농도는 0.10 몰 농도인 거고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럼 얘 로그 취하면 뭐예요? 1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1.0 곱하기, 다시 말하면 0.10 자체가 유효 숫자가 2개잖아요. 1과 0. 따라서 로그 취하고 나온 pH 값에다가 소수점 뒤에 자릿수를 2자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1.00이 pH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농도가 굉장히 연해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입니다. 아주 연한 상태의 HCl 용액의 pH인데요.
이 용액 어떨까요? pH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용액의 pH는 7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7.00이라고 적어야지 맞는데 왜 그러냐? 자, HCl이 이 수용액상에 존재하면 결국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 만들어진 H 플러스의 몰농도가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 배웠었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나와요? 8.00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화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좀 더 감각이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자, 우리가 알기로 이제 중성이라고 하면 pH 7이고요. 7을 중심으로 14까지 가면 염기성이고 7을 중심으로 이제 0까지 가면 뭐예요? 산성입니다. 그쵸? 근데 HCl을 물에 넣었는데 pH가 8.0이 나왔어요. 여기가 중성인데 염기성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 경우는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는 되는 문제가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얘는요, 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HCl을 조금 넣은 거예요. 미미할 정도로, 표시도 안 날 정도로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과량인 상태이고, 물이 원래 순수한 물이 갖는 중성 상태의 pH가 7인데, 7.00이죠. 이 값 그대로 변화 없이 존재하는 용액입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그 감각이 충분하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얘는 그냥 pH 7이다. 거의 이만큼의 HCl 넣는 건 물 입장에서는 pH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뭘까요? 다음 문제는 바로 약산에 대한 pH 계산입니다. 난이도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와서 그나마 하로 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약산에 대해서 pH 계산하는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화학 평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요. 난이도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쉽게 보지 마세요. 먼저 문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1.00 몰롱도의 HF 용액이 있고 이 용액의 pH를 계산하래요. 그리고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 해리 백분율까지 계산해 보랍니다. 해리 백분율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주요 문제는 뭐냐면 HF 용액의 pH 계산합니다. 그리고 HF가 주어지면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Ka 값, 산 해리 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쉽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6장 산염기 평형까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좀 더 깊게 생각하면 화학 평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화학 평형을 약산의 개념에다가 적용시켜서 이제 우리가 연습해보는 처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천천히 완벽하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쪽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에 이제 이르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HF가 약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이 HF가 약산인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보면 친절하게 HF의 Ka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Ka 값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값의 범위 보세요. C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값의 범위를 보고 이 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14장에서 우리 화학평형 다루면서 평형상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상당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예요? 엄청나게 작은 값인데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이죠? 평형식에서 평형상수식은 자,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K값이 엄청나게 작으면 뭐예요? 생성물이 엄청나게 적게 있다는 소리예요. 반응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HF 입장에서 물에 들어가면 사실은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될 텐데 H 플러스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약산인 거죠. 이해됐어요? 굳이 HF가 약산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Ka 값이 주어진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 HF가 약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화학 평형 문제입니다.
자, HF가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자,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되죠? HF가 초기 농도가 지금 1.00 몰 농도입니다. 맞죠? 자, 물 속에는 화학종들이 어떤 화학종들이 존재할까요? 자, 물이 있습니다. 수용액이 있는데 H2O는 자체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H 플러스와 뭐예요? OH-로 이렇게 해리 되고 있는데 HF가 이제 들어가서 HF의 초기 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1.00 몰 농도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HF가 이제 평형 상태에 노출될 텐데 초기 HF의 농도는 1.00몰 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0으로 적혀 있습니다. F도 당연히 0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HF가 물에 들어갈 때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H2O는 자체 이온화를 통해서 H 플러스와 OH-를 소량이나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체 이온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H 플러스와 중성 상태의 H 플러스와 OH-의 농도는 뭐예요? 10의 7승 몰 농도로 같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여전히 작은 상태이긴 해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이미 초기 상태에 10의 7승 몰 농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H 플러스의 농도가 0이라고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리지만 0, 10의 7승 몰 자체가 엄청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거의 0이라고 적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화학 평형의 지식을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럼 이 반응이 지금 현재 상태, 초기 상태가 이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뭘로 판단하나요? 기억나시죠? 반응지수입니다. 반응지수로 판단하죠. 반응지수가 지금 현재 계산해보니까 0입니다. 맞죠? 반응지수는 평형식의 그 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돼요. 그런데 생성물의 농도에 0이 들어가 있는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Q는 0이에요. 다시 말하면 K값보다 작아요. K값이 아무리 작아도 K값은 0보다 큽니다. 됐죠? 따라서 반응은 어떻게 돼요? Q가 K로 갈 때까지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은 결국에는 반응물이 소모되고 생성물은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 과정에서 HF는 일정 부분 소모되는 걸 X라고 빼주고, 자, 결국엔 1대 1대 1인 거, 이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H 플러스가 X만큼 생기고 F 마이너스도 X만큼 생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얘의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1.00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 풀어야 되죠. 이거 풀어보면요. 결국에는 1.00-x분의 x제곱이 되는데 얘가 뭐랑 같을까요? 바로 ka 값하고 같을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HF가 해리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게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근사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근사법으로 풀면 이제 x가 굉장히 작아서 1.0에서 x를 빼는데 x가 1.00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x는 거의 1.00인 거예요. 따라서 x 제곱은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할 수 있고, x 값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값만 가지고 올게요.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해서 x 값을 그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내면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디서 검토해야 되냐면 바로 이 근사법이 올바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x 값이 1.0보다 엄청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1.0 빼기 x를 그냥 1이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x를 무시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세요. x 값이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다시 말하면 0.027인데 1.00에 비해서 어때요? 0.00027은 굉장히 작은 값이죠. 얼마나 작은 값이냐면요. 퍼센트로 따지면 1.00분의 0.027 곱하기 100이니까 2.7%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 근사법을 통해서 풀어낸 값이 그 근사법을 적용한 대상, 다시 말하면 1.00을 기준으로 한 대상에서 백분율을 계산해 봤을 때 5%보다 작으면 근사법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해서 얻어낸, 자,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좀 삭제하고요. x 값이 결국에 합리적인 값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x를 구해냈어요. 근데 x가 뭐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x가 바로 H 플러스입니다. 예, 평형 상태에서의 뭐예요? 수소이온의 농도입니다. 자, 이게 H 플러스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예요. 그러면 이제 pH 계산 끝났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pH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값만 가지고 올게요. 대략 1.5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1.57. 이 정도면 약산이네요. 됐죠? 이제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pH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보다 작으면 강산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1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1.57 정도면 이제 약한 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HF에 대한 pH 계산을 했는데 차근차근 들어왔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용해도 평형이 아니라 산염기 평형 같은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푸는 거는요, 실제 문제 풀이 과정에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풀이가 틀려버리면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해리백분율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해리백분율은 제가 뭐 개념 정리를 특별히 하지 않고 예제를 통해서 바로 즉석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백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리백분율은 뭘 의미할까요? 해리 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이제 그 해리가 될 때 얼마나 해리 되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에요. 이 문제 바로 적용을 해보면 1.00 몰농도의 HF가 있고요. 얘가 해리가 돼서 어떻게 돼요?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HF가 얼마나 해리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초기 농도는 제가 불필요한 부분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농도는 HF가 1.00몰 농도였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서 얼마나 해리가 됐어요? 바로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해리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초기에 HF가 1.00몰 들어갔는데 해리된 정도가 바로 X인 거죠. 그쵸? 이 식에서는 X가 바로 해리된 정도가 된 거예요. 따라서 1.00몰 분의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 이게 바로 뭐예요? 해리된 HF의 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H 플러스의 양이기도 하죠. 이해되시죠? 여기다 곱하기 100% 적용하면 바로 2.7%가 되네요. 자, 이게 바로 해리백분율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해리백분율이 강산은 어떨까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몰의 산이 있을 때 얘가 다 해리 돼서 그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1.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니까 강산의 경우는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약산은 보세요. 해리백분율이 작아요. 네. 대부분 해리백분율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약산의 해리 과정은 어디에 평형에 위치해요? 반응물 쪽에 위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산의 pH 계산을 처음으로 이제 그 화학 평형을 적용해서 배워보았고요. 이 문제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게 얕봐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약산 혼합물에 대한 pH 계산입니다. 난이도 중이라고 해놨죠. 이것도 역시 화학 평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약산 혼합물이 어떤 상태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HCn과 자 1몰 농도의 HCn이 있고요. HCn에 평형상수 있습니다. 5몰 농도의 HNO2가 있고 이것에 평형상수도 있습니다. 이 용액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pH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어떠한 용액이 있습니다. 이 용액 안에 HNO2가 있고요. 자, HNO2는 보세요. 평형상수가 10-4승, 역시 작은 값이고 약산이에요. 그리고 HCN도 10-10승, 약산이죠. 근데 HNO2가 지금,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좀 더 제가 용액의 공간을, 박스를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HNO2가 존재하는데 얘가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와 NO2 마이너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 평형상수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HCN도 역시 평형 상태로 H 플러스와 CN 마이너스를 내놓고 있고, 이때 평형상수가 KA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첫 pH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강한 산이 pH를 결정합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약산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약산이 그 평형 상태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H 플러스를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만들어진 H 플러스의 농도를 다 더해서 최종적인 평형 상태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해서 이 값으로부터 pH를 계산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면 굉장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HNO2가 만들어내는 H 플러스의 양과 그 다음에 HCN이 만들어내는 H 플러스의 양을 계산해 보면요, 결국엔 HNO2가 만들어낸 H 플러스의 양이 훨씬 많아요. 왜냐? HNO2의 평형상수가 물론 둘 다 약산이지만 HNO2의 평형상수가 10-4승, HCN은 10-10승입니다. 이쪽이 평형상수가 커요. 따라서 얘가 상대적으로 강산입니다. 따라서 얘가 만들어낸 H 플러스의 양이 대다수란 소리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HNO2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HNO2를 집중을 해보면 H 플러스 NO2 마이너스인데 초기 농도가 HNO2가 뭐예요? 5.0몰 농도예요. 5.00. 자, 됐죠? 얘는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0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실상 0인 거예요. 왜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소 이온의 농도가 있지만 걔네들은 5.00몰 농도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양에 비해서는 적을 거예요. 이따 한번 보시죠. NO2-는 당연히 0입니다. 자, 얘가 변화를 일으켜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변화된 양을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라고 하면 평형 상태에서 5.00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됩니다. 됐죠? 자, 이때 KA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얘가 5.00 마이너스 x분의 x제곱으로 계산이 되는데 얘도 근사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x를 무시하면 5.00분의 x제곱이 되고 얘를 x를 풀어내면요, x가 보세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5에 비해서 어떤가요? 5.00에 비해서 훨씬 작은 숫자예요. 그쵸? 5% 이내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근사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4.5 곱하기 10-2승이 뭐였죠? HNO2에서 나온 뭐예요? 수소이온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 농도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수소이온의 초기 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이 상태가 물의 자동 이온화로부터 시작해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인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농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무시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구해낸 X 값을 보세요. 이 H2에서 나온 H 플러스의 그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만드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에 비해서 4.5 곱하기 10-2승이라는 2승이라는 값은 큰 값이죠. 여기에다가 물이 만들어낸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소 이온의 몰 농도 더해봤자 여전히 뮤 숫자까지 반영하면 그냥 여전히 4.5 곱하기 10-2승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pH는요, HCN, 여기 평형상수가 작은 이 HCN 있죠, 약산, 얘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이 H 플러스의 농도로부터 계산해서 pH는 1.35라고 나오는데 이 값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이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HNO2가요. 여러분들 이제 평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교수님 이것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HNO2가 일단은 그나마 강한 산이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만들어낸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예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인 거예요. 맞죠? 그 상태에서 HCn의 평형이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무슨 뜻이냐면요. HCn도 이 용해가 안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H 플러스와 Cn 마이너스로 평형에 놓이게 되는데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넣어준 HCn은 1몰 농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는 1.00몰 농도고 그때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0이라고 할 수 있고 Cn 마이너스가 0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HNO2에서 만들어진 H 플러스의 평형 상태의 농도가 4.5 10 마이너스 2승이에요. 따라서 HCn이 새로운 평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H 플러스의 초기 농도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HCn의 새로운 평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됐죠? 1.00 마이너스 x이고 자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x는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HCn의 평형상수값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요. HCn이 헬이 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x죠. 이 x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계속 풀어보면요. 자, HCn에 대해서 보면 1.00-x분의 자,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x 곱하기 x가 뭐가 돼야 돼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분모도 그냥 1이 될 거고요. 분자도 x 사라지면서 x 곱하기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얘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될 거고요. 그럼 x 값은 뭐예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x 값을 계산해 보면요. x 값을 계산해 보면 자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한 x 값은 뭐죠? 바로 여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HNO2와 HCn이 같이 존재하는 용액 안에서의 최종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풀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HNO2가 만들어낸 H 플러스가 있고 이 H 플러스가 다시 HCn의 평형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낸 H 플러스의 최종 상태의 농도 바로 이 값입니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자, 이게 바로 최종 상태의 그 평형 상태, 그러니까 최종 평형 상태의 H 플러스의 정확한 몰 농도가 이 값입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화면을 영상을 돌려서라도 한번 다시 한번 그 체크해 보세요. H의 NO2의 평형만 생각해서 얻어낸 H 플러스의 농도가 몰 농도가 바로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사실은 이 혼합 용액 안에서의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HCn까지 더해서 구해야 된다. 그런데 HCn의
그 평형상수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HCn에서 만들어진 H 플러스의 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HNO2가 만들어낸 H 플러스의 양이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pH를 계산하면 1.35라고 하는데 이 값이 그냥 pH라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실제로도요, 정확한 의미에서 H 플러스의 양은 여기 지금 제가 하얀색 박스로 친 값인데 여기다 pH 계산해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 더해봤자 뭐예요? 유 숫자 계산해 보면요, 4.5나 4.5000007이나 결국엔 유 숫자 계산하면 4.5란 소리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pH 계산은 1단계가 아니라 좀 더 평행상수가 큰 HNO2에서 계산된 H 플러스의 농도로부터 계산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구하래요. CN-와 NO2-의 농도를 구하래요. 이미 근데 사실 구했습니다. 자,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CN-와 NO2-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는 있습니다. 물질은 존재해요. 근데 이제 일단 CN-의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서 이미 구해놨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노란색 박스. 자, CN-의 몰 농도가 뭐예요? X. 구해놨죠? 이 X가 뭐였죠? 여기서는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평형 상태에서의 CN-의 몰 농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NO2-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죠? NO2-의 몰 농도는 여러분들 이미 구했습니다. 사실 NO2- 몰 농도는 HNO2가 평형에 놓여졌을 때 H 플러스와 NO2-로 헬이 된다고 했죠? 그때 NO2-는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NO2-의 몰 농도가 같아요. 이때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참고로 HNO2에서 헬이 된 H 플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였어요. 자, 약산 혼합물의 pH 계산,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사실 난이도 상이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이제 챕터에서 용해도 평형, 산염기 평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요. 산염기 평형에서 풀어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난이도를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약산 혼합물 pH 계산하는 이 문제는요, 난이도 중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상중하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중에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그 예제 꼭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산과 약산의 pH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산성도, 산의 세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성도의 개념, 그다음에 pH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강산의 pH는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산의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약산의 pH를 고려할 때는 우리가 화학 평형을 꼭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4장의 화학 평형을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산의 pH에 대해서는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산 말고 뭘 배우겠어요? 이제 강염기와 약염기의 pH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하면 염기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